당신은 무시하고 싶었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내가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걸까? 혹은 좋아해야 할 사람에게서 왜 멀어지고 싶은 걸까? 와 같은 생각들이 떠오른 적이 있나요? 이런 생각들은 종종 나쁜 혹은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카얼 중은 이런 생각들을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선택과 행동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는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두려움이나 판단 없이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탐구하고 융, 니체,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우리의 내적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정말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 사랑의 선택이 옳았을까? 왜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와 같은 생각들은 처음에는 무섭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성찰하도록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생각들이 꿈, 불안, 혹은 충동을 통해 표출된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융은 이러한 생각을 그림자의 표현으로 보았으며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무시하는 것은 압력밥솥을 불 위에 올려둔 채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생각은 아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을까 두렵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 자신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를 건강하게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생각을 무시하는 것의 위험성. 불편한 생각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가장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과 프로이트가 경고하듯이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러한 억압은 불안, 불만족,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야 라며 그 생각을 억누른다면 그 불편함은 원망이나 감정적 거리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융은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 역시 우리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의 행위이며 진정한 삶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각을 억누르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작정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들까? 혹은 이 생각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단순히 생각을 억누르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입니다. 불편한 생각을 동료로 바꾸기. 내가 잘못된 상대를 선택했을지도 몰라 같은 불편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를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가는 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된 상대를 선택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은 실패나 죄책감의 신호로 간주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탐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불균형이 있는지, 충족되지 못한 감정적 필요가 있는지,
또는 어린 시절에 배운 패턴이 반영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생각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억누르려는 경향이 오히려 그 생각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억눌린 욕망이나 감정은 감정 폭발이나 충동적인 선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융은 이러한 생각들을 직접 마주하고 좋다 혹은 나쁘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것들을 우리의 성격에 통합하고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니체는 불편한 생각을 우리의 내적 싸움이 의미를 찾으려는 과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피하기보다는 직면하는 것이 성장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되어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불완전함과 모순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삶의 실천에 통합하기.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는 이를 삶에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감정적 균형과 진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무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이 생각을 당신의 관계를 재평가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혹은 내면의 판단 패턴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융이 말한 능동적 상상, 액티브 이매저네이션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당신의 생각이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상상하며 내가 나에게 말하려는 것은 무엇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내적 대화는 단순히 생각을 억누르는 대신 이해와 해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생각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기. 우리 모두는 숨기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무섭거나 부끄럽고 때로는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 니체, 그리고 프로이트가 가르쳐준 것처럼 이러한 생각들은 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돕는 초대입니다. 이 생각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내적 갈등만 낳을 뿐입니다. 이를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혼란을 명확성으로, 두려움을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